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재임 신기록을 세운 날이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민주화 이후에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오래 재임했던 MB 대통령 때 김황식 국무총리가 880일을 재임했는데 10월 28일 오늘자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881일로 신기록을 이제 작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록을 재임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뭐 잘했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찌됐건 대과 없이 3년 가까이 2년 6개월 넘게 이렇게 재임했다는 것은 일단 그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절반 정도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 분석을 저는 해봅니다. 역대 국무총리로서 최장 기록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7년이 가까운 세월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881일로 신기록을 세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은 재임 기간이라도 좀 더 바른 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그 대쪽 같은 국무총리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만은 별로 기대할 바는 없다고 저는 미리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역시 대통령께 법대로 국무총리를 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쪽 이회창 국무총리가 평가받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 앞에서 전부 작아지는 그런 그 간신배들 속에서도 대쪽같이 이야기를 했던 이회창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아쉬운 대목이 무엇이냐 재임 중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를 가장 걱정했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역시 이낙연 총리는 제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잘 살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국무총리를 고건 국무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이념적으로 약간 좌편향 진보적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고건 국무총리를 임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몽돌의 역할을 얘기했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어떤 이유로 국무총리로 발탁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역대 가장 무능하고 역대 가장 좌편향적인 그리고 가장 친북적인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역설적으로 그나마 균형 잡히고 중도적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사태 전국. 정말 상식을 배반했다고 할까요? 우리 일반 모든 수천만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갖다가 배반해버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난 70일 동안 대한민국이 조국 블랙홀 사태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무모함과 이런 대통령의 무능함에
우리 국민은 거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광화문에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도록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분노를, 청와대를 향해서 분노를 보였습니다. 그때 바로 청와대 앞에 삼청동 총리공간에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군사 안보적인 측면을 보십시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거의 무장해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군사 안보가 해이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이런 친북적인 정책을 펴는, 그리고 어찌 보면 북한에게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친북적으로 오고 이렇게 친중적으로 오고 한미동맹에 한일관계에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소리가 나는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해오는 문 대통령 옆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걱정한 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경제 문제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민주노총의 좌편향적인 정치 결사체 같은 성격을 띠는 민주노총, 노총 조직에 완전히 떠받쳐서 쓸려가는 이런 경제정책으로 오직 분배밖에 없어요. 그것도 민간 기업이 소득을 갖다가 월급을 잘 많이 안 주면 세금으로 갖다 준다는 이런 막무가내의 분배 정책.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소주성.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제 결과는 2019년 말에 거의 내년 2020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1% 성장률 시대에 이렇게 가버린 최악의 경제 상태에 이르게 된 이런 경제정책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옳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추락시킬 때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뭘 했습니까? 끝으로 사회통합,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민통합, 국론통합, 국론분열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역대 가장 폐쇄적이고 역대 가장 분파적이고 역대 가장 자기 편만 생각하는,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편가르기 대통령, 국론분열의 대통령, 문재인 행정부에서 2인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사표라도 한번 던져봤습니까? 연인원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적에 조국은 이렇게 안 된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 압박을 하면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당당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만은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제쳐놓고 오직 국민의 국리, 민복,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을 펴나갈 것을 수많은 시청자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최장수 기록을 눈여겨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는 국무총리 상을 보고 싶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